네. 우리는 우주의 춤과 놀이에서 자연의 형태로 스스로 모양을 갖게 된 각기 다른 진동을 지닌 에너지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에너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내면에 있는 황금과 보석을 끊임없이 외부에서 찾습니다. 황금과 보석을 여러분의 내면에서 찾아야만 합니다. 태양이 떠오를 때 호숫가에 서서 수면에 반사되는 태양의 붉은 빛을 보세요. 태양이 질 때 바닷가에 서서 수면에 반사되는 석양빛을 보세요. 그렇게 일출과 일몰의 태양빛을 걷어서 크리스탈 용기에 담아보세요. 보름달이 빛날 때 그 호수와 그 바다에 서서 달을 잇고 호수를 잇고 바다를 잇고 물을 생각하지 말고 그곳에서 반사되는 빛만 걷어내세요. 그리고 그 빛을 바로 크리스탈 용기에 담으세요. 그리고 잘 섞어보세요. 손으로 움켜쥘 수 없는 그 미묘한 빛의 색깔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나요? 그런 형태가 바로 여러분이라는 걸 아시나요? 어딘가 어느 지점에 그토록 아름답고 또 살아있는 빛의 영역들이 자기장 영역에서 먼지처럼 작은 입자들을 붙잡았고 그 먼지 입자들이 여러분의 물질적인 몸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빛은 그대로 남아 그 작은 먼지 입자들을 빛나게 합니다. 자, 그러니까 길을 걸어가는 누군가를 보고 깜짝 놀라며 저 사람 정말 아름답네 라고 말할 때 여러분은 단지 빛의 형태에 붙잡힌 먼지 입자를 보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의 형태는 당신이 상상해온 당신 자신입니다. 먼지 입자는 하지만 그 빛에 잡혀 있을 수 없습니다. 빛은 살아있는 빛이지만 먼지에서 온 입자들은 일렁이고 반짝이고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인다 해도 살아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머지않아 빛의 틀에 맞지 않는 존재인 여러분은 먼지 입자가 없는 그 빛의 형태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기억하겠지요. 지금 저기 방금 나간 음악을 또 이렇게 까는 거죠? 네, 음악 지금 기타를 오시오 기타 연주곡 이거 듣고 제가 후 멘트하고 바로 다음 2부 들어가요. 아, 똑같은 음악 같은 거 연결은 안 되는 거고요. 다시 음악이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2부에 같은 내용 2부 이 책. 음악이 예. 이 책이 이어져요. 네, 그러니까 예, 이것도 같은 걸로. 네네네. 그러니까 마이크 들어가는 시점이 아까 그 똑같아요. 시점이에요? 똑같아요? 네네네. 기타 연주곡 고타로 오시오의
언젠가 너와 들으셨습니다. 내면에 있는 황금과 보석을 외부에서 찾지 말고 내면에서 찾아라 하는 건 부처님 경전에도 그대로 나오죠. 네, 그래서 불성은 내면에 있다. 그리고 아주 피폐하게 사는 누군가에게 보석을 줬는데 그 안에 보석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노숙자 같은 생활을 했는데 나중에 집에 와보니 그 옷자락 안에 황금과 보석이 있었다 하는 그런 내용과도 맞닿아 있지요. 그래서 내면에는 정말 보석 같은 빛나는 존재가 있는데 그건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게 바로 당신이다. 라는 내용을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계신데요. 그거는 움켜잡을 수는 없지만 그것만으로 존재하면서 그 많은 빛의 형태로 바로 여러분이 존재하고 있다. 그걸 이해할 수 있는가라고 말씀하시고, 그럼 겉으로 보여지는 이런 몸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빛의 형태들이 마치 그 자기장의 영역처럼 그 영역 안에 먼지들이, 작은 입자들이 이렇게 모여지면서 물질적인 몸을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물리학의 기본과 아주 똑같이 맞닿아 있죠. 원자 전자가 큰 것을 이루는데 그때 원자 전자 때는 눈에 볼 수 없다. 아주 세밀한 현미경으로 볼 수 있다 하는 것과 아주 작은 부분 일맥상통하고 있는데요. 그러고 보면 5천 년 전의 요가 또는 부처님 말씀을 이제 과학이 풀어가고 있는 것 같죠. 그래서 그 빛은 변하지 않지만 먼지 입자는 항상 변한다. 그래서 야, 저 사람 진짜 아름답네. 이럴 때 우리는 그 사람의 내면의 빛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내면의 빛을 둘러싸고 있는 그저 먼지 같은 그런 원자나 전자 같은 그런 형태를 보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계속해서 스와미 베다의 쿤달리니 만나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명상 수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까요? 명상을 하면서 우리는 항상 호흡의 경로를 따라 오르내리며 숨을 쉬는 연습을 합니다. 티베트 전통에서 이 같은 숨 쉬는 경로를 산스크리트어로는 바즈라 혹은 와즈라의 길이라고 합니다. 이건 위파사나라기도 하고 비파사나라고 하는 것과도 같은 발음이지요. 티베트 표현에서는 도르제의 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번개의 면도날이며 극락으로 오르는 방법의 길. 이게 바로 명상입니다. 이 길을 완성한 사람을 번개를 지배한 자, 그리고 바즈라 마스터 혹은 와즈라 마스터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북유럽 신화에서 티베트 신비주의에 이르기까지 세계의 많은 문화에서 번개가 차지하는 위상을 알고 있습니다. 카타 우파니샤드에서는 다음과 같은 말이 전해집니다. 일어나라, 깨어나라, 스승들을 찾아 깨우쳐라. 그 길은 면도날처럼 날카롭고 예리해서 지나가기가 어렵다. 이에 대해 상카라짜리아는 다음과 같은 의역을 전했습니다. 그대는 지금까지 자아의 본성을 모르는 무지의 잠을 자고 있다. 그 잠에서 깨어나라. 일어나 자아의 지식으로 돌아서라. 영적 자아인 아트만을 깨우쳐라. 그러기 위해서는 지극히 신비한 지혜를 얻는 길을 끝까지 건너야 한다. 그 미묘함으로 인해 그 길은 건너기 쉽지 않다. 번개의 면도날은 지혜의 깨달음, 그리고 생명력입니다. 우리는 지구상에서 수평으로 된 길을 걷기 때문에 영적인 걸음도
수평으로 걷는다고 습관적으로 생각하지요. 육신이라 부르는 몸의 시공간적 유한성에 우리 자신을 스스로 사슬과 족쇄로 묶어서 우리 자신을 종속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단단한 땅을 수평으로 걷기 때문에 모든 걸음이 수평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벽을 타고 올라가는 도마뱀에게 물어보세요. 그리고 위로 솟아오르는 새들에게도 물어보세요. 그들의 길은 공간과 시간의 수평적 개념에 묶여있지 않습니다. 마치 이와 같이 영혼의 번갯불을 걷는 이들의 수평선은 무한합니다. 그리고 빛나는 존재들이 휘두르는 벼락인 그 번갯불은 수평선이라는 제한 없이 빛나는 존재들처럼 걷는 걸 배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수평적으로 걷지 않지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적 영역에서 걷는 것에 집중할 때는 수평적으로 걸어야만 해 라는 생각을 버려야만 합니다. 양방언의 바람의 맹세 들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호흡을 할 때 호흡의 경로를 따라서 숨이 올라가고 또 내려가죠. 그래서 들어가고 나가는 그 숨을 볼 때 그걸 마치 번개의 면도날 같은 그런 길이다. 그러니까 번개의 면도날 같은 게 아주 얇고 날카로운 그런 길이잖아요. 그래서 그 길을 갈 때는 아주 조심스럽게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념척용에서 코끝에 마치 그 들어가고 나가는 숨을 문지기가 지키듯 바라봐야 된다. 아주 세심하게 바라봐야 된다 하는 내용의 또 다른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 감정과 욕망과 내 생각을 볼 때는 그냥 뭉뚱그려서 그런 것 같아, 저런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아주 날카롭게 정확하고 밝고 명확하게 번개처럼 그렇게 봐야 된다고 보는데요. 대충 보게 되면 지금 당신의 감정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하지만 감정은 있고 뭐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럼 어떤 감정을 지워야 될지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고 그냥 앉아서 폰만 명상을 하게 되는 그런 시간을 낭비해버리는 그런 순간이 돼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내가 왜 이 감정과 마음을 못 넘어가지? 이렇게 넘어가야 되겠다라고 아주 번개처럼 밝고 날카롭게 볼 수 있는 그 힘을 길러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스스로 몸을 그 시공간적 유한성 안에 가두면서 나 자신을 그 유한성이라는 틀 안에 마치 족쇄처럼 묶어서 종속시켜 버렸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렇게 종속되어 있으면 우리는 그냥 수평으로 걷으니까 세계의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수평으로 걸어 라는 잘못된 판단의 틀로 모든 세계를 보기 때문에 오류가 많다. 얘기하시면서 예를 들어서 벽을 타고 올라가는 도마뱀은 거꾸로 가잖아요. 그리고 새도 수평으로 가는 게 아니라 수직으로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꼭 수평의 개념으로 모든 게 움직인다는 선입견, 이래야만 해, 저래야만 해. 내가 볼 때는 내 판단으로 볼 땐 이건 좀 우스꽝스럽고 이건 뭐야 하는 건 이미 선입견과 마음의 틀 안에
박혀 있어서 발전이 어렵고 발전이 어려우면 명상 상태에서 새롭게 들어오는 내면의 빛이라든지 나를 버리고 내면에 들어갈 때 그 새로운 분위기는 찾아 들어갈 수가 없죠. 그 부분에 대해서 주의해야 된다 하는 내용을 전해주셨습니다. 라디오 힐링 요가 시간입니다. 2월 4일이 입춘이었지만 아직 냉기가 더 느껴지죠. 그래서 요즘은 감기뿐 아니라 또 독감 때문에 좀 많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봄 건강법에 대해서 준비를 했다가요. 환절기 감기 예방법으로 좀 내용을 바꿔봤습니다. 요즘에 감기 아주 예민하죠. 그래서 마스크 착용 안 하신 분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인데요. 감기와 독감은 또 다르다고 합니다. 근데 독감은 이제 그 바이러스를 죽이는 그런 주사약이라든지 약이 필요한데요. 특히 이제 환절기 감기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면역력을 좀 잘 살리게 되면 이겨나갈 수 있죠. 근데 이게 계속 변형을 한다고 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체력과 면역력을 기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보는데요. 체력과 면역력을 기르는 가장 좋은 보약 같은 게 있습니다. 바로 사랑과 긍정적인 생각으로 뇌를 가득히 채우면 면역력은 그냥 향상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동양적인 방법 같지만 하버드 의대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감기 바이러스는 호흡기와 함께 신체 온도 차이에도 이제 많은 영향을 받게 되기는 하는데요. 우선은 기본적으로 몸의 양기가 외부의 냉기를 이기지 못할 때 감기가 생기죠. 그래서 몸을 좀 따뜻하게 하면서 마음도 따뜻하게 할 때 감기나 독감에서 좀 벗어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때 나는 그럼 일상에서 뭔가를 좀 더 하고 싶은데 뭘 해야 되지? 이럴 때는 족탕을 한다거나 반신욕도 도움이 될 수가 있다고 보는데요. 감기가 걸렸을 때는 바로 약을 먹는 것보다는 한 4일 정도는 그래도 내 몸을 믿고 좀 기다려보는 게 좋다고 하고요. 힘들어서 난 쉬어야 돼 하는 것도 물론 쉬는 것도 중요하지만 순환을 시켜서 안에 있는 바이러스나 노폐물을 배출하는 게 더 빨리 감기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요. 진땀이 날 정도로 좀 운동을 하고 땀이 식으면 금방 체온이 내려가니까 얼른 그 체온을 보호할 수 있도록 샤워를 하고 말리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 아시죠? 손, 발, 얼굴 열심히 닦고 습도를 적당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추워서 감기가 걸리는 게 아니라 그러죠. 아주 추운 북극, 남극에서는 오히려 감기 안 걸린대잖아요. 감기 바이러스가 살 수 없다고 합니다. 근데 습도를 정확하게 유지하는 게 감기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니까요. 추위 많이 탄다고 지나치게 건조할 정도로 온방을 많이 하는 건 아닌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감기 들었다고 나 입맛이 좀 떨어져. 근데 평생 입맛이 떨어져 본 적이 없는데 입맛이 떨어진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밥을 안 먹게 되면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부드러운 거는 양기를 좀 북돋아 주는데 도움이 되죠. 그래서 죽이라든지 이렇게 좀 부드럽게 넘길 수 있는 이런 걸 좀 세 끼 다 드시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방법이 좀 있는데요. 도인법으로 보면은 코의 측면을, 그러니까 콧망울에서 눈썹이 시작하는 부위를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으로 위아래로 막 문지르는 거예요. 이렇게 코 측면을 따뜻하게 하면 코를 통해서 들어가는 냉한 바람이 폐까지 들어가는 걸 막게 되어서 몸 안쪽으로는 따뜻한 기운이 돌 수 있다고 보고요. 무즙을 손끝에 묻혀서 코 안쪽을 좀 부드럽게 닦는 것도 감기 예방에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무엇보다 코 속 좀 간지럽고 답답하다고 해가지고요. 좀 더러운 손으로 무의식적으로 자꾸 이렇게 코 안쪽을 이렇게 속으로 긁으시면 그게 아주 직접적으로 바이러스가 침투된다고 합니다. 절대 피해야 되겠습니다. 보기도 별로 좋진 않죠? 그리고 목을 천연의 천으로 감싸고요. 소금물 가글이 도움이 되는데요. 무엇보다 좀 폐가 냉해서 자꾸 기침을 한다거나 이럴 때는 물론 목을 감싸는 것도 좋지만 등 뒤에 날개죽지골 사이를 따뜻하게 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좀 피부에 무리가 오지 않게 핫팩을 날개죽지 사이에 옷 사이로 해가지고 붙이는 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난 감기 오면 무조건 두통이 같이 와요 하는 분들은 두개골 뒤쪽을 가볍게 이렇게 손끝으로 좀 톡톡 두드린다거나 주먹을 쥐어서 두개골 아래쪽을 풀게 되면 중추신경에서 뇌신경으로 흐르는 혈액이
좀 원활하게 흐르면서 두통을 해소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감기 걸리면 아무래도 이제 사자호흡을 해서 탁기를 내보내는 게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때 실내에서 할 때는 우선은 좀 청정한 곳이 좋고요. 그리고 미세먼지가 좋은 날에는 공원에서 좀 하는 것도 미세먼지 농도가 좀 낮습니다. 이런 날이 가끔 있죠. 그런 날은 얼른 나가서 나무 숲 사이에서 좀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침을 너무 심하게 해서 가슴까지 통증이 느껴진다. 이럴 때는 가운데 손가락으로 쇄골 사이를 꼭 누르시고요. 입을 크게 벌리고 혀를 길게 빼서 시선은 천장을 보면서 하, 하 하게 되면 감기 걸렸을 때는 막 기침하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근데 그 기침을 참지 마시고 목이 아프지 않을 정도로 좀 부드럽게 해서 긴장을 내보내면서 좀 목 안쪽에 편안하게 숨을 쉴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생강이나 도라지 그리고 비타민이 풍부한 음식이나 따뜻한 꿀물을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환절기 감기에 도움이 되는 동작 함께 명상음악과 해보실까요? 감기가 우려되고 또는 감기에 걸려서 고생하고 계시다면 자리에 앉아서 양손 바닥을 36번 비벼서 열을 내보세요. 양손의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으로 코의 측면을 위아래로 문지릅니다. 콧망울에서 눈썹이 나는 데까지 위아래로 열이 날 때까지 문질러 보세요. 자, 그리고 오른손 바닥으로 목 뒤에 볼록 나온 대추열을 가볍게 문질러서 열이 나게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정도의 속도를 유지하시고요. 또 왼손으로 목 뒤를 부드럽게 마사지합니다. 그래서 목 뒤가 좀 따뜻해지면 이제는 쇄골 중간에 온폭 들어간 부위를 양쪽 가운데의 손가락으로 지그시 누르면서 입을 크게 벌리고 혀를 길게 빼서 히읗 하 소리를 냅니다. 소리를 내면서 기침이 나오면 참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컬럭컬럭 기침을 해보세요. 그리고 속이 좀 편안해지면 의자에 앉거나 자리에 앉아서 들어가고 나가는 숨의 흐름을 바라보면서 고요한 명상의 시간을 가져보세요.